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투자 전략부터 바꿉시다. 트렌드 매매 달인과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그리고 매번 나오실 때마다 수익 소식을 전해주시네요. 필식 김도영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필식 주쌤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MSCI 리밸런싱 마지막 날이죠. 오늘을 끝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찾아봤더니 6년 만에 최대 금액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약 4년 만에 최장 기간이었다고도 합니다. 내일은 좀 멈출까요? 그럼 답을 드린다라면 내일 안 멈출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MSCI에 대한 시작된 부분이 작년에 2차, 1, 2차, 그다음에 올해가 1, 2, 3차였습니다. 특히 이 3차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관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나서 해외 시장 쪽에 중소형주 쪽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첫 진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때에 대한 문제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신흥국으로 대한 자금 이탈 부분이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변경일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 150 또는 코스피 150에 대한 정관의 편출입 변경을 할 때 이슈들이 있던 것처럼요. 하지만 여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오후 2시부터의 공격 이후에 2시 30분 부근에서 프로그램 쪽 비차익 쪽에 6,700억대의 대량 매도 폭탄이 좀 쏟아졌거든요. 그나마 금융투자 창구 쪽,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전 역사적을 아팠던 추억 때문에 프로그램 개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락 부분의 폭락 부분을 제한적으로 막아주는 형태가 지금 제도 기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도 연장선 쪽으로 들어오는데 같은 시간 대비해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어제하고 실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량이 계속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 쪽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식 코너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만큼 여진 쪽이 필요한 거죠. 이 MSCI 쪽에 대한 리밸런싱은 전체 기준이 끝나고 나면 이와 연결고리가 있는 사모계정이라든가 또는 기관뷰 쪽에서의 일부 변경들이 나타나기 때문이겠고요. 이 부분과 함께 한 번 더 체크하셔 볼 것은 바로 연기금 창구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제가 반복해서 지금 이번 주 주초부부터 언급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연기금 특히나 어제 막판부에 매수로 전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도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해봤을 때 연기금의 일시적인 뷰가 좀 변경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 예의주시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것은 다음 주 부분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조금씩 매도만 진정돼도 긍정이겠죠. 하지만 연기금 쪽이 만약 그쪽으로 매도 압박 부분을 한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아래가 이렇게 꽉 막혔는데요. 선물시장 쪽에. 그 이유는 코스피 시장 쪽을 주봉 캔들을 보면 위쪽에 중요했던 올라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막혔다라는 거. 2135에서 2140포인트 부분과 함께 밑에 저점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위치가 사실 이번 주 기준에 기본적으로 2100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이겠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돌발적인 이슈가 좀 하나 있었죠. 또다시 이제 바이오 불협화음이죠. HLB를 타겟하면서 레포시 좀 나오고 언급 뉴스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시가적 상위권에 대한 바이오 섹터의 또 비중력이 좀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미 좀 막혔다라는 관점이겠고 밑에 저점에 대한 오늘 회복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코스닥의 모양이긴 하는데요.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짜 저점 부근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위치가 이번 주 기준에 636포인트 정도의 브레이킹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껌딱지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앞에서 지난번에 시장에 조정포를 열었던 위치, 이런 모양들이었겠죠. 이때 바로 이 GDP 부분이었는데요. 미국이 오늘 예비치, 3분기에 대한 예비치를 다시 발표를 합니다. 예상 범위는 1.9%P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회냐 부합이냐 부분인데 이미 앞에서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낮춰준 키높이이긴 하지만 눈높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낮춰서 발표를 하게 되면 또다시 침체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란 돌발, 호재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진폭이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고점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그래서 그 눈치 보기 위해서 내일이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여진부터 시작해서 해외발 아래 공포까지 시장 분위기를 더 무겁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공포에도 반가운 수익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10월, 11월 알려주셨던 종목 수익이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H바텍이 75%대로 가장 높았고 나무가 스튜디오 드래곤 미리 매집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6개 종목 수익 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짚어주실 만한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수익 실현, 추격 매수, 사인 모두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먼저 선반영하면서 이 연말과 연초 부근에 대한 수익률 싸움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틈새 쪽에서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급등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고점이었지만 그 속에서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ST 같은 경우에도 매물을 잘 소화하고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먼저 디스플레이하고 상관없이 두들겨 맞았던 하락 부분은 이유는 뭐였었다? 중국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철회가 되면서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받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최근에 체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주 지연됐던 소식들이 연초부터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규모가 아쉽게도 좀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기술적으로는 지금 한 번쯤은 익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포인트, 보유자의 입장으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12,900원이 오늘부터 훼손을 한다라면 한 번은 정리하고 간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러면 나무가처럼 이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익절이 됐다고 해서 버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섹터에서 반드시 다시 눌림목의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카메라 모듈 쪽에 대장 역할 부분을 하고 있는 이 LG 이노텍에 대한 뷰인데요.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화답되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카메라는 다중 카메라의 장착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이 카메라 별로의 기능성이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갤럭시 11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면 특히나 카메라에 대한 기능성을 좀 더 강화시킨다라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여진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외국인들 대비 금융투자는 잘 사주고 있지만 연기금 쪽 뷰가 좀 바뀐다라는 부분 저는 혼자이겠지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LG이노텍은 현재 시간부로 12만 6천 원을 기점으로 전량 이익 실현하고 나오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들어봤고요. 이제 살까 말까 이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종목 한스 바이오메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뉴스가 있었죠. 중국에서 골 이식제 제품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그 뉴스로 인해서 장중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차트 살펴보시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20%까지 급등했다 윗골이 달고 음봉까지 제한이 돼버렸습니다. 재료가 노출돼 버렸으니까 이제 관심권에서 꺼야 될까요? 아니면 증권사 의견 말처럼 4분기도 좋다, 내년까지 좋다 이 말을 믿고 계속 관심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려주시죠. 실시간 소통을 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1초도 딜레이하지 않고 같이 여러분들 곁에 주쌤, 필시기가 좀 소통을 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료 부분에 대한 요즘 안 그래도 시장이 조금 분명히 호재들만 만발하고 있는데 종목군들 보면 고점을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겠죠. 특히 이 부분 쪽에서 보면 주봉,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의 오늘 고점이 아주 중요한 매물대에서 지금 딱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아침에 뉴스 재료 부분에 올라왔어도 만약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주봉 캔들을 정확하게 매물대를 파악하고 있었다라면 이미 이 윗꼬리를 당하지 않고 빠져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 내겠습니다. 무조건 포트 아웃의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분명히 중국 시장에 대한 교두보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비한다라면 파이 자체가 거의 100배 정도의 시장이 열렸다 MS가 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갭까지 메꿔지면서 내려오고 있다.
있다라는 부분이면 갭의 중간 파동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왜 돌발적으로 뉴스의 파라도 걸렸지만 왜 이렇게 급속도로 윗꼬리를 달고 장대 연봉을 만들어내냐. 지금 단기적으로 K바이오겠죠. K바이오가 대형 바이오들은 순환매 때문에 지수 방어 성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에 조금 민감하거든요. 수급 부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 동반해서 단기 급등만 나왔고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포트 아웃의 의견을 드리겠고 하지만 재차적으로 다시 동사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눌림목 패턴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23,400원까지는 혹시나 그래도 아랫꼬리의 기대감이 있다라면 강력히 지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탈할 경우에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아웃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NC소프트의 리니지2M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작이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어째요? 이렇게 막상 출시되고 보니까 시장 반응이 냉담합니다. 출시 성적표가 일단 좋지 않고요. KB증권에서도 모멘텀 공백 구간이다라는 혹평을 내놓습니다. NC소프트 사전 예약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요. 빈수레가 요란했을까요? 전문가님 포트 아웃 의견 들려주실 건가요? 아닙니다. 포트 인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핵심은 이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흥행에는 성공을 잘했어요. 지금 일단 스토어들 부분에서 상위권에 랭킹이 되고 있고 또다시 유료 아이템 부분에서도 빠르게 매출이 좀 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전작 대비해서 특히 특별하게 확장될 만한 실적이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던 거죠. 그냥 흥행에 대한 성공 부분인데요. 이게 아쉽게도 오늘 급락 부분과 전일부터 이미 발생이 됐던 부분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이슈 부분이 발생이 됐고 시기적으로는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봐야 되겠죠. 왜 포트 인에 대한 의견을 드리냐면 가격 매력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위치인데요. 왜냐? 흥행은 성공을 했죠. 근데 이게 그냥 빠질까요? 실제적으로 스토어 부분의 매출 추이까지 판단을 하려면 최소 지금 2주에서 3주 이상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흥행 가도가 긍정적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전작 대비해서 좀 더 플레임 자체가 재밌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손절가 부분만 정확하게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저점보다는 좀 더 낮춘 47만 5천 원을 잡고 강력하게 여기서 대신 추격 매수가 아니겠고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자. 이미 47만 5천 원대 구간에 들어오면요.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YP 같은 엔터주에 대한 가격, 청산가치 부분에서 매력적인 위치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트인 의견을 자신 있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깨고 포트인 의견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 리바트가 되겠는데요. 3분기 실적 보릿고개를 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차트도 바닥권에서 과연 우상향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현대 리바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판단 들려주시죠. 네, 여러분들 우리 요즘 보면 현 정부에서 되게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얘기들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부분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 지갑의 두께를 보면 이제 매매를 해서 이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산뜻하게 집안 구조를 좀 바꿔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건축 자재는 사실은 업황을 놓고 보면 위축되어 있었지만 실적 추이 부분은 한 땀 한 땀 긍정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거든요.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백화점 계열 부분이지만요. 정부에 대한 정책 그리고 기관 수급에 대한 수익률 타겟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연말 부분에 들어오면서 기관들은요. 지금 어디를 찾고 있냐.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지금 빨리 찾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수익률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 리바트를 타겟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 구간이야 각자의 능력치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손절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현대 리바트는 13,400원을 손절가 및 강력한 지지가로 설정을 하고 올라가면 될 것 같겠고요. 시간봉으로 놓고 보면 이번 주 후반부까지는 살짝 눌려가면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인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인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시간이 항상 아쉽네요. 우리 전문가님께 필식 테마 꼭 들어봐야겠는데 과연 어떤 종목 수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정부가 3대 먹거리 중에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침 필식 코너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눌림목이 있었는데요. 케어랩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매물대도 잘 소화했는데요. 자, 케어랩스 윗꼬리가 발생됐다라는 걸 놓고 보면 요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입법 예고 부분이 아직 불협화음이죠. 그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쪽에 눌림목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건 수익은 축하드리겠지만 현재 16,600원을 기준으로 전략 한번 챙기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랩스는 전량 정리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종목들도 아침에 말씀해 주신 걸로 아는데 계속 들려주시죠.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잘 눌렸거든요. 사실 근데 이 입법 예고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했었고 수급적이나 주가 자체의 탄력도를 보면 비트컴퓨터였습니다. 역시 잘 쉬어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뭘까요? 입법 예고가 되어 있었지만 뭔가 아직 입법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현재 기준점에서 비트컴퓨터라든가 인피니티 헬스케어 매수 타이밍을 계속 음봉 부근에서는 기본적인 비중을 좀 채워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뷰웍스 부분이 틈새 쪽에서 우상향 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지키자고요. 뷰웍스 같은 경우는 대략 28,800원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끌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위쪽의 매물은 가볍게 소화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항상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런 밀착 관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또 이어지는 MTNW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회는 뭐 안 하시나요? 하죠.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핫하게 했는데요. 네, 강연회는 12월 마지막 이제 연말과 연초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좀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식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꽉 차게 준비를 해봤는데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내일도 개미 탈출을 위해서 함께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